ABC. Michael Chang, Interpol Inspector. お前韓国の殺し屋だったんだな。 That means Matsuda is planning some. 류 기사님 괜찮겠죠? 腹を切れ。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드디어 모범택시 3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상징적인 문장, 그리고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1, 2를 보셨던 분들도, 이번 시즌부터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몰입할 수 있게 이번 시즌부터는 회차 리뷰, 캐릭터 분석, 그리고 다음 편 레피셜까지 3가지 축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3에서는 한 회마다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범죄까지 엮인 하나의 큰 줄기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감정선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하는가에 집중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모범택시 3 첫 회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학생들을 노린 글로벌 도박의 덫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진짜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이 정도로 악랄한 놈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휴대폰 게임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홀짝 게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여고생이 그 피해를 입었었죠. 이 게임은 누구나 깔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가볍고 귀여운 그래픽의 게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함정은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편안함이었죠. 게임 포인트니까 학생이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처음에는 일부러 조금씩 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실제 도박 조직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잔잔하게 이기게 해주면서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착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게임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역시 덫이었죠. 세 번째 함정이 진짜 악마 같은 부분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게임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잘 따던 게임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게임을 지게 되었고, 게임 안에서 쓰는 포인트가 현실의 빚으로 치환되면서 대출, 고금리, 그리고 조직이 장악한 사채 구조 속으로 아이들을 통째로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었죠. 결국 이 무서운 도박은 처음엔 어느 정도 따게 하다가 그 맛을 보게 만들었고, 그 쾌감을 잊지 못하게 해서 심각한 중독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진짜 무섭게 생긴 건달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 빚을 갚으려면 일본에 가서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이런 식의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인신매매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말하기도 싫어지는 추악한 범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 드라마가 더 소름 돋았던 건 학생들이 끌려간 곳이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어느 바닷가 마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듯한 불길한 공간, 돈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실제 사람을 두고 돈을 베팅하는 구조. 여학생들은 그냥 인력이 아니라 각자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놀이개로 취급됩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한 이유는 단순히 나쁜 놈들이 나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돈이 인간을 어떻게 물건으로 바꾸는지, 도박과 사채, 인신매매가 실제로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국경을 넘는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는지, 이 3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세상이면 진짜 무지개 운수 같은 팀이 현실에서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적 복수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런 놈들은 진짜 법보다는 먼저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들이 아주 계속해서 끌어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번 1화를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도움을 요청하던 중에 끊어져 버린 한 통의 전화, 일본 바닷가 마을 공중전화에서 발견된 이서의 학생증, 위험을 직감한 장성철과 무지개 운수팀,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결단. 여기서 인상적인 건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본이면 위험하다,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보다 먼저 나오는 건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이 덫에 더 많은 애들이 걸리기 전에 빨리 끊어내야 한다. 라는 팀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드러났죠. 그래서 무지개 운수팀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서 실종자인 이서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고 이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턱 밑까지 바싹 추격한 시점에서 1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화는 거대한 사건의 문을 여는 에피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 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번 시즌3의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김도기는 PTSD를 안고 국제 무대로 나선 사냥꾼으로 보입니다. 김도기는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악당 사냥 전문 히어로인데요. 이 모범택시라는 작품이 이재훈 배우님의 액션 원맨쇼가 큰 비중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액션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김도기가 전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장교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인데요. 피지컬, 전투력, 상황 판단, 연기력, 변장력까지 갖춘 완전체 사이다 히어로죠. 하지만 이 캐릭터의 핵심은 강함이 아니라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던 그날의 기억, 주전자 휘슬 소리와 비슷한 고음의 소리를 들으면 몸이 얼어붙는 극심한 PTSD, 시즌2가 끝날 때까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이번 시즌3에서도 김도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가벼운 말장난도 치고 상황을 장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즌3에서 도기를 볼 때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PTSD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건드려지는가. 두 번째, 이번에는 도기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 생길 것인가. 세 번째, 이 사건이 도기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아니면 완전한 회복의 계기가 될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장성철인데요. 과연 장성철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선을 어디까지 밀어붙일까요? 장성철은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대표이자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인 파랑새 재단 대표입니다. 부모님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이후 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생겼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문장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사설복수 대행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장성철은 끊어진 전화 한 통으로만, 학생증 하나로만 일본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로 우리가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장성철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까지 본 수많은 피해자들 덕분에 직감이 시스템화된 사람이라는 건데요. 시즌3에서 장 대표를 볼 때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강경해진 정의감이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요. 또 항상 팬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장성철 변절설이 과연 이번 시즌에 어떻게 활용될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염두에 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범 택시 안에서는 장 대표가 빌런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믿고 보기는 하지만 또 언제 바뀌는 거 아냐? 라는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면서 보는 것도 뭐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안고은, 방안의 해커에서 사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브레인이 되었죠. 안고은은 무지개 운수의 경리과 직원이자 자칭 IT 전문가, 타칭 해커입니다. 자신의 언니가 불법 성영상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해킹 기술을 익혔던 과거가 있고, 그리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파랑새 재단을 통해 팀에 합류했던 캐릭터죠. 이번 사건은 모바일 도박, 불법 사금융, 인신매매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엮여있는 만큼 도박 앱의 서버 구조를 분석하거나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고, 또한 일본 현지 조직과 연결되는 디지털 자치를 따라가는 작업 등 고은의 역할이 전 시즌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즌3에서 고은의 포인트는 단순 서포트 해커를 넘어서 사건의 방향을 제안하는 브레인이 되느냐, 도기의 상처, 피해자들의 감정에 가장 공감하는 인물로서 정서적인 축을 더 맡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주임과 박주임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 될 뻔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이 두 사람은 웃음을 담당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주임과 박주임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곳까지 김도기 기사님을 도와서 몸으로 들어가는 투톱인데요. 먼저 최주임은 자동차 기업 신차 개발팀의 출신으로서 본인은 무지개 운수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많은 엔지니어인데요. 박주임은 항공기 정비원 출신으로 말은 적지만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한국의 맥가이버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일본 현지에서 차량, 숙소, 장비를 세팅하고 도기가 잠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까지 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과연 최주임과 박주임은 또 이번에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이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화 예고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Michael Chang, Interpol Inspector. 모범택시 시즌3는 첫 화부터 굉장히 판이 커졌습니다. 현재 김도기 기사님은 풍우나 독이라는 부캐를 들고 나왔는데요. 화이트 수트, 화려한 액세서리, 일본식 화류계나 언더그라운드 자본가 라인에 어울리는 과한 패션, 허세 가득하지만 어딘가 능청스러운 말투. 2화에서는 이 부캐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기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업가 또는 고위 도박 VIP 손님 컨셉으로 조직에 접근하여 처음에는 일부 중간 보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통해서 이서가 있는 최종 경매장까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최종 보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고편의 시작을 보면 누군가가 김도기 기사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되죠. 알고 보니 마이클 창 경위라는 국제형사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창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클 창을 통해서 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인신매매를 움직이는 더러운 조직의 오야봉 마츠다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Matsuda Light Street Fighters. お前韓国の殺し屋だったんだな。 마츠다는 단련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정보도 이때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마츠다 앞에서 도기는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마츠다에게 소개되는 김도기는 한국에서 온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외국 지점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외국의 돈을 유통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더러운 짓을 가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예고편의 장면들을 보면 실제로 잡아온 여성들이 주로 팔려나가지만 싸늘한 시체로도 발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츠다의 조직들을 계속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분위기였죠. 그래서 도기는 마츠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고편에는 김도기가 결국 마츠다에게 잡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김도기가 마츠다의 일을 좀 막아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츠다는 김도기에게 할복을 하라고 칼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김도기는 자신의 전투력으로 그곳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온 무지개 운수팀이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이 위기에서 아주 멋지게 김도기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이 끝났는데요. 모범택시 3 2화의 관전 포인트는 도기가 과연 어디까지 부캐 연기를 밀어붙일 것인가, 도기가 잠입한 걸 눈치챈 조직원이 초반부터 등장할 것인가, 일본 현지에서의 액션 시퀀스가 시즌 1, 2보다 얼마나 더 커졌는가, 아마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모범택시의 구조는 처음 시도에서 일을 시원하게 끝내기보다는 1차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 결정적인 실패, 2차 시도에 완벽한 사이다 복수, 이런 패턴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그래서 2화에서는 이서를 발견하긴 하지만 바로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는 전개, 혹은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뺏길 뻔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는 더 답답해지고 무지개 운수의 분노는 한층 더 커지고 세 번째 화쯤에서 정말 통쾌한 응징이 폭발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글로벌 불법 사금융 조직인 만큼 국제형사경찰 소속인 마이클 창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에서 이서를 구출하는 스토리와 동시에 거대한 마츠다 조직과 거기에 속한 모든 점조직을 한꺼번에 다 때려잡고 박살내는 초대형 사이다 전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범택시 3 첫 방송 1화 리뷰와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2화 내피셜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노린 모바일 도박, 글로벌 사금융, 인신매매까지 솔직히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끌어내서 정의와 복수의 언어로 다시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팀이 어떤 방식으로 이 썩어버린 세상을 뒤집어 엎을지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모범택시3 2화 방송 이후에 더 깊은 리뷰와 내피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